봅시다. 유자소전. 지금 해제를 좀 읽어보면 이 소설은 작가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실존인물 유재필, 실존인물이래. 실존인물 유재필의 일생을 다룬 것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전이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 뭐 심청전, 홍길동전, 춘향전, 그래서 이 전의 장르는 뭐냐면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전통을 계승한 현대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전에 갈래가 그래. 일생을 다룬 것으로 훌륭한 인품을 지닌 유자의 여러 일화를 소개하고 있대. 그래서 이게 어떤 구조로 보이냐면 그 병렬적 사파, 병렬적 구성. 그러면 병렬적 에피소드를 나열하고 있으니까 왜 여러 개의 에피소드를 나열하느냐? 이를 통해서 지금 여기서의 주인공인 유자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에피소드를 다루는 거야. 봐봐. 지금 이렇게 주먹이 있는데 이 주먹은 이렇게 볼 때 다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볼 때 다르고 이렇게 볼 때 다른 거잖아. 그래서 인물의 면목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것.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유자가 한 운수회사의 노선상무로 일하던 시절 교통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타고난 넉살과 따뜻한 마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따뜻한 마음. 야, 사람이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을 지금 이 유자를 통해서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재기관 봅니다. 단편소설, 풍자적, 해학적. 그럼 풍자 비판하고 있는 대상이 있어야겠지. 여기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이제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총수죠. 총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수를 통해서 보이는 거냐면 위선적인 모습이거든. 뭐 그다음에 이제 이기적인 모습이기도 하고. 그다음 해학적, 사실적, 비판적. 왜 사실적이겠어? 그렇죠. 실존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적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판적. 물론 이거 주의해야 돼. 실존 인물을 다뤘어. 그런데 얘 소설이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뭐야? 허구죠, 허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실존 인물을 다뤘다고 해서 이거 실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 실화야? 이게 실화야? 소설이잖아. 그럼 실화가 아니지. 그런 걸 보통 뭐라고 해? 팩션이라고 하잖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모티프로 해서 거기에다가 작가의 상상력을 추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것은 허구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실존했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실명소설이고, 전의 형식,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전은 인물의 일대기를 다루는 것, 취함으로써 한국 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뿐 아니라 모두 나타나는 거죠. 마치 이게 우리 심청전이라든지 춘향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판소리계 소설이잖아. 마치 판소리계 소설처럼 그 판소리 사설체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따가 좀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사용하여 향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비속어를 사용하여 풍자와 비판 혹은 해악의 효과를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점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이 시점이 이게 나가 지금 유재필을 그동안 이제 지켜보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이제 판단을 이제 기록한 거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거든. 그런데 이게 1인칭 관찰자라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나타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유자의 마음속이라든지 혹은 다른 인물의 내면을 서술자가 드러내주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전지적 시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가 중요한 거거든. 다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나가 유자로부터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서술하고 있는 형태라서 기본적으로 시점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는 얘기야. 학교에서 이거 어떻게 배웠어? 이거 시점이 약간 중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약간 시점의 얘기를 거의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게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점에 대한 얘기를 따로 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 얼핏 보기에는 전지적 시점으로 느끼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좀 있긴 있어. 설명을 할 때. 그런 면에서 다시 학교 설명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라는 것. 오케이? 그럼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부분은 유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아, 이거 왜 이러지? 이러면 글씨가 너무 작구나. 안 보이잖아. 어쩔 수 없네. 이게 이제 설명이 잘리는 부분이 있어서 뭐 보다가 바꾸죠. 뭐. 볼게요. 한 친구가 있었다.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다. 그러나 여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바친 예사 허룹숭이는 아니다. 이게 이제 서술자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이게 그러니까 왜 내가 아까 전에 시점 얘기를 했냐면 이거를 만약에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서술자의 평가인 거니까 막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면 지금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편집자적 논평으로 할 수 있다고. 서술자의 개입이나 편집자적 논평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얘가 1인칭 시점이야. 1인칭 관찰자야. 그러면 1인칭 관찰자면 여기 봐봐. 1인칭 관찰자면 이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나 서술자의 개입은 전지적 시점일 때야. 무슨 말이냐? 서술자가 어디에 존재해? 작품 바깥에 존재하지. 전지적 시점은. 그런데 1인칭 시점은 작품 안에 등장한단 말이야. 그럼 작품 안에 등장해서 다른 인물에 대해 당연히 판단 내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인물로서? 그래서 그때는 이게 관찰자 시점일 때는 서술자의 평가라고는 할 수 있긴 하지만 뭐가 안 돼? 서술자의 개입이라든지 혹은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시점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야. 주인공은 이제 유재필이니까.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 전지적 시점이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어. 이렇게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본다면 지금 일단 서술자의 평가라고 하긴 하겠지만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용어만 주의해 주면 되겠지? 편집자적 논평이라든지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그 용어를 좀 주의해 주면 되겠다. 됐죠? 계속 봅니다. 네. 근데 저 이거 설명할 때 이 허룹승이가 그냥 뭔지만 설명하면 어떡해요? 이게 약간 선생님 설명할 때 허룹승이는 이런 거야 이러면서 이런 개념이 이런 식으로 막 설명하고 저는 막 이게 무슨 관점인지 대해서 얘기 안 하면 어떡해요? 그냥 어쨌든 허룹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서술자의 판단인 거잖아. 왜냐면 허룹승이 뭐라고 돼 있어? 사람을 납잡아 허룹승이는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아시겠죠? 계속 볼게요.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이렇게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전의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전이 뭐라고 일대기야. 언제 어디서 태어났고 언제 어떻게 죽었고 그것을 내는 거니까 전의 양식을 이제 계승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당연히 지금 이제 유재필에 대한 간단한 양력 및 소개를 어떻게 이거 직접적으로 해주는 거죠, 뭐 직접 제시지. 혹은 뭐 요약적 제시라고 할 수가 있죠. 됐습니까? 넘어가서 21번째 줄부터 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 유재필의 성격 보면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일관된 태도를 보여줬다. 이런 얘기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의 성격을 드러내주는 뭐가 되는 거냐면 이제 일화가 되는 거지. 그러므로 주변무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무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별로 좋게 봤다는 거야? 좋지 않게 봤다는 거야? 그렇지, 부정적으로 봤다는 얘기인 거지.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이 척하고 으스대는 자는 기다리듯 미워하여 매양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야, 저 새끼 이상한 놈이야. 저 다른 사람 미워하네? 그렇게 이제 아니지. 조조 망하기를 기다리듯 미워했다는 얘기인 거죠.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수직에 말하여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를 딱 부러지게 흑백을 하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를 보듯이 을의 가르침을 멀리 뵙기에 이력이나 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유자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유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됐죠? 계속 볼게요. 그의 댐댐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체치는 그윽하고 체온은 따뜻하며 체질이 묵직한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서술자의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을 깨달아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되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이봐, 위인이라는 것도 이제 판단인 거잖아. 평가인 거지. 긍정적으로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특림독행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움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 라고 말한 선비적인 덕량의 본복이 누가? 그렇지, 유자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이간감 나 유가여. 그래서 이제 나의 성이 이씨라는 얘기인 거죠. 그가 이거야.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이렇게 서술자가 나로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1인칭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해 줬는지가 훨씬 더 이제 중요하다는 거.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르는 말이었다. 그는 유자였다라고 하면서 이 유자라고 칭하는 것도 이제 나 서술자의 평가, 판단이 들어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생략된 부분에서 아까 전에 이제 도경이가 얘기했던 게 그거야. 그 이제 비단잉어야. 이제 금붕어 같이 생긴 건데, 걔가 이제 한 마리에 뭐 몇 개월치 일반 직장인 몇 개월치 월급을 드리고 사온 물고기인 거야. 3년치인가? 네. 근데 이제 그게 뭐 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수조를,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이 아니지, 정원에다가 그 연못을 만들었는데 그 연못을 시멘트로 발라버렸네. 그러니까 거기다가 물 받아놓고, 그러니까 시멘트 독을 다 우려내고 난 다음에 물고기를 넣었어야 되는데 그거 우려내지 않고 바로 물고기를 넣었더니 다 죽은 거야. 맞아, 3년치 월급 이렇게 해서 몇 마리를 사다 놓은 게 어떻게 그냥 충수가 빡친 거죠. 그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상.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좌천되는 거거든. 그 사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서부터 별로, 그러니까 금붕어 그 사건부터 총수가 유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지. 어쨌든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 황금불상을 두고 사는 총수를 안 입고 끼어긴다. 그러다가 결국 지금 이거 침으로 퇴퇴해서 이렇게 닦았단 말이야. 그걸 이제 나중에 들키게 된 건지 본 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좌천된 겁니다. 그러다 결국 그룹의 노선상무로 좌천되는데 그는 한마디의 불평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리고 분명한 사리 분별력과 특유의 융통성을 발휘하여 말썽 많은 교통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거 중심으로 이제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여기다 별표해 주세요. 전해 양식을 계승한 유자소전의 서술구조라고 해서
출생과 가계에 대해 기술하고 그 다음에 행적 그리고 논찬 평가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유자소전도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제 그 노선상무로서의 일화가 되는 거지. 봅니다. 그가 다룬 사건도 태반이 가해자의 운전윤리 마비증이 자아낸 것이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같은 회사 이제 직원들인 거지. 그럼 결국엔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얘기인 거잖아. 운전윤리 마비증에서 비롯되는 거라했으니까. 그렇지만 가해자가 그룹 내 동료 운전수라 하여 팔이 들이굽는다 안으로 굽는다는 식의 적당주의를 취한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봤던 얘가 이제 사례분배 분명하게 하고 줏대를 지금 이제 흔들리지 않았던 거 지금 그런 거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기 위해 신상기록 대장에 있는 주소를 찾아가 보면 일수 비탈진 산골댁에 더댕이진 무허가 주택에서 근근히 새빵살이를 하는 축이 많았고 더욱이 인건비를 줄이느라고 임시로 쓰던 스페어 운전수를 사는 꼴이 많이 아닐 때는 그 운전자의 자질 여부를 떠나서 아까 전에 뭐였어? 대부분 그가 다루는 사건의 태반이 절반 넘게가 어떤 거였냐? 지금 운전사의 운전수의 부주의 이거란 말이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지금 그 사람네 집을 가보면 어떻다는 거야? 운전을 잘하고 못한 걸 떠나서 지금 가정 형평이 말이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봅니다. 스페어 운전수는 대체로 거리가 시답지 않아 결혼도 못한 채 늙고 병든 호람이야 단칸 새빵을 살고 있거나 옆편네가 집을 나가버려 어린 것들만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들여다보면 방구석에 먹던 봉지쌀이 남은 대신 연탄이 떨어지고 연탄이 있으면 쌀이 없거나 밀가루 포대가 비어있어 한심해서 들여다볼 수가 없고 심란해서 돌아설 수가 없는 집이 허다한 것이었다. 됐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 이제 사고를 일으키긴 했지만 가서 보면 가정형편이 너무 좋지 못한 거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연민이 발동하는 거죠. 그는 결국 주머니를 털었다. 스페어 운전수의 사고에는 업무 추진비 명색도 차례가 가지 않아 자신의 용돈을 털게 되는 것이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유자의 이런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네, 간접 제시라고 보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요거 볼게요. 지금 이제 이렇게 유자의 모습을 통해서 오른쪽입니다.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라도 그들을 돕는 유자의 모습을 통해 기업에서 고용하고도 돌아보지 않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매정한 현실. 그리고 자신의 손해를 보더라도 남을 돕는데 망설임이 없었던 유자의 자상하고 따뜻한 마음씨. 지금 이 두 가지가 대조되는 것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유자가 지금 앞에서 이런 마음씨를 이제 보여주는 행위가 되는 거잖아. 이건 뭐 자세히 보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지금 이거 이런 거 보죠. 쌀이나 밀가루를 배달해주고 연탄 가게에서 연탄을 해주고 그러면서도 빠뜨리고 돌아온 것처럼 개운치를 않았다. 반찬 가게를 보고서야 간장밖에 저런 것까지 해주고 뭐 지금 반찬까지도 마련해주는 세심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됐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쪽. 쌀이나 연탄을 들여줄 때는 회사에서 의뢰 그렇게 돌봐주는 것이거니 하고 멀건 눈으로 쳐다보던 노파도 지금 이제 스페어 운전수네 집에 가면 뭐 호러미를 모시고 살거나 그 다음에 이제 어린 새끼들만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되겠네. 그렇게 반찬거리까지 챙겨주는 자상함에는 그가 골목을 빠져나갈 때까지 눈시울을 적시고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그럼 감동한 거죠. 됐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1화는 뭘 보여주는 거야? 유자의 자상한 마음씨,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아픔에 뭐하는? 공감하는 혹은 연민하는 유자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지금 여기에서는 유자의 일화를 지금 그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야. 왜 병렬적으로 제시한다고? 정신 차려야지. 다들 점점 눈에 총기가 없어지고 있어.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제시해 준다고? 인물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인물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보여준다고. 다시 봐봐. 지금 이 주먹을 이 유자라고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일화는 유자의 이면, 전면을 보여주는 걸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에피소드는 유자의 여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알겠어? 계속 봅니다. 그가 노선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다시 지금 위에서의 에피소드는 어떤 거야? 여기 위에서 일하는 누구에 대한 걸 보여준 거야? 아니 누구에 대한 거야? 누구에 대한 거? 스페온 전수들에 대한 얘기한 거였잖아. 지금은 이제 피해자들에 대한 이 얘기를, 그리고 이 상황을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수습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봅니다. 그가 노선상무로 나간 초기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속절없이 봉변을 당하기가 바빴다. 넘어가기 전에 다시 지금 이제 여기부터는 이번에는 이제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데, 넘어가기 전에 유자 소재 나타난 판소리 사설도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 지금 이게 모모전이라고 얘기를 해서 판소리 사설체도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이 부분이야. 판소리 사설의 특징에서 편집자적 논평.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작품에는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을 쓰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지. 왜? 1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점은 다시 한번 꼭 학교 선생님의 설명을 확인해 주기 바랍니다. 됐죠? 만연체 문장은 뭘 말하는 거지? 문장이 어떻게 된 거야? 만연체는 긴 걸 말하죠. 만연체는 문장이 긴 거. 그 다음에 대꾸 표현, 비슷한 둘 이상의 글귀를 짝지은 거. 당연히 비슷한 둘 이상 대꾸, 이게 사실 문장 형식이 반복되는 거잖아. 그럼 자연히 뭘 느끼게 해? 운율을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어떻게 강조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둡니다. 지금 유자소전의 판소리 사설체. 넘어갈게요. 계속 본문 봅니다.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운전수가 연행 뒤에 조사를 받고 있거나 아예 달아나 버려서 분풀이를 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앙앙블락하던 차에 사고를 낸 회사에서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고 하면 대개는 옳거니 때 맞춰 잘 만났다 하고 떼거리로 달려들어 덮어놓고 멱살을 잡으며 주먹부터 휘두르고 보는 것이 예사였다. 그래서 처음에 피해자 집 혹은 피해자에게 찾아갔을 때 유자가 처음에 뭐 한 거야? 봉변을 당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얘가 어떤 인물이야? 그래 맞아, 총명한 인물이야. 센스가 있는 인물이야. 그러면 한 번 당했으면 다음에 또 당해? 그래, 그거라고. 처음에는 당연히 상황을 잘 모르니까 지금 이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한두 번 여러 번 하고 나면 어떻게 하면 지금 이렇게 봉변을 당하지 않을지를 얘 스스로 뭐 할 수 있겠어? 찾아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됐어? 그 다음에 이 부분 주의해야 돼. 지금 여기 이제 말하는 부분이야. 야, 너 흥분은 여기서 이거 너 누굴 말하는 거냐면 유자 자신을.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에 대한 한탄 독백인 거야. 다른 사람이랑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야, 너 흥부는 놀부같이 잘 사는 형이라 있어서 매품을 팔고 살았다지만 너는 뭐야? 못 사는 운전수를 동료라고 둔 값에 매품이나 팔며 살거라. 그거요? 그게 뭐야? 자신의 처지를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매맞고 있는 거. 왜? 봉변당하는 거. 너야말로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거물 비서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볼탱이 한 대 안 줘박히고
네 발로 걸어 나온 물건인데 말이야. 아, 예전에 지금 되게 어려운 시기에도 어떻게 된 거야? 잘 헤쳐나왔던 인물인 거지. 거기서 맞은 적이 없어. 그런데 지금 사고 처리하면서 봉변당하고 있으니까 자신에 대한 한탄을 보여주는데, 유자는 왜 이와 같은 탄식을 스스로에게 하는 걸까? 첫 번째 점. 유자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유가족의 분풀이 대상에 대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런 억울함 때문에. 첫 번째. 억울함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폭언을 듣고 멱살에 잡히고 얻어맞아도 유자는 어디에서도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유자는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 억울하고 스스로를 달래기 위해서 이런 탄식을 했다. 계속 볼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의 영안실이나 찌웃거림에 장삼이사,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야. 그럼 여기서 장삼이사는 어디 있어? 군사정변이 나서 구정권의 군사정변, 그러니까 자격으로 끌려가서도 이 군사정변에서 그랬던, 뭐라고 해야 될까? 군사정변의 주체들하고 대조되는 거지. 얘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야. 권력자. 그런데 장삼이사는 이거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말하는 거거든. 지금 이제 평범한 사람들에게 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는 거. 헌티, 놈자 소리 듣는 것도 과만해서 주먹질에 자빠지고 발길질에 엎어지고 허니 네가 그러고 댕긴다고 상무 전문가 아까진끼 값을 물어주되 사장 회장이 떨어져 밟힌 단축값을 보태주되 사대부 가문을 자랑하시던 할아버지가, 그럼 여기서의 할아버지는 누구의 할아버지야? 유자의 할아버지. 너보러 남의 아랫도리로만 돌며 살라고 가르치셨네. 동경역 출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유자네 집안 출신이 어때? 배운 집안이야. 그 집안에서 유자도 그게 잘 배운 거지. 아버지가 동네북으로 공매나 맞고 살라고 널 나 놓으셨네. 너도 처자가 있는 매미. 이게 뭐라네. 처자도 있구나. 네 신세도 참 이 부분이지. 네 여태까지는 스스로에게 뭐하고 있어? 야, 너 이러려고 지금 난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탄식 혹은 뭐한 거냐면 조소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스스로를 비웃는 거니까 자조적인 거야. 그런데 뭐야, 네 세도 참 딱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기에 대한 비아냥이잖아. 그럼 자신에 대한 비아냥을 왜 자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억울해서. 그리고 달래려고. 됐어? 넘어갈게요. 이렇게 허희탄식으로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세상사란 대저 궁죽통인지라. 곰곰이 생각해보니 사나운 일은 그저 예방이 제일이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된 거야? 이런 일을 여러 번 당하니까 유자의 태도가, 그렇죠, 달라졌어. 지금 이제 좀 어떻게 한 거야? 요령 있게 대처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가 찾아낸 예방책은 그가 먼저 선수를 쳐서 저쪽의 예봉을 피하자는 것이다. 그는 실천을 하였다.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사망자의 빈소가 있는 병원의 영안실에 가면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이게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여기에서 왔다라고 했더니 그냥 화풀이 대상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처음부터 신분을 밝히지 않았어. 그는 빈소의 형식이 불교색인지 기독교색인지도 살피지 않았다. 우선 고인의 영정의 절부터 재래종을 하고 꿇어앉아 손수건으로 눈자위를 눌러가며 눈시울을 훔쳤다. 눈물 같은 거 비칠 생각도 않던 눈도 그렇게 거듭 하면 진짜로 눈물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가 쉬웠다. 그래서 우선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지금 이렇게 행동을 했어. 또 그렇게 흉물을 떨며 눌러있으면 이 부분 생각해봐. 지금 이거 거짓으로 이러고 있는 거잖아. 맞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도 그렇게 당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자신이 이런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흉물이라고 보는 거지. 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 아닌 거니까. 여기 봐봐. 음흉한 속셈으로 짐짓, 의문한, 일부러야 짐짓은. 의문하다는 얘기는 교활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문하다는 것은 이건 고유어야. 요거를 이제 한자로 바꾸면 좀 교활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머리 쓰고 있는 거란 말이야. 눌러 있으면 상가에, 그러니까 이제 그 피해자죠. 피해자의 친인척 중에서 나이살하나 된 사람이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다가와 어깨를 다정히 흔들며 달래기도 하고, 지금 누구를 달랜다는 얘기인 거야? 유자를. 그렇지, 유자를. 왜냐면 지금 와서 되게 막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거야? 아니지.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계속 봅니다. 일은 어차피 당한 일인데 애통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거 누가 하는 말이겠어? 유자가. 아니지. 지금 유자가 막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친인척 관계되는 사람이 와서 유자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유자를. 네, 유자를 달래는 말입니다. 애통에는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만 마음을 가르치고 저리 가 술이나 한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그런 모습에, 지금 저런 모습의 유자를 피해자 친인척에 달래고 있는 거지. 에이, 지길놈들, 암만 운전질에 헤쳐먹고 사는 막된 것들이라도 그렇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겨. 예, 지길놈들, 천연스럽게 운전해서 나무라며. 지금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이렇게 나무라는 말은. 그렇죠. 이거는 유자가 하는 말인 거야. 마치 자기는 그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처럼. 천연스럽게 운전수를 나무라며 두툼하게 장만해 간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아까 어깨를 흔들어 달래던 사람이 술상으로 안내를 하였고, 또 대개는 그 사람이 마주 앉아 술을 권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는 거야? 두툼하게 장만한 부의를 하고 물러나면, 이게 아까 세 번째인 거죠? 먼저 슬퍼하는 척 하는 거지. 맞죠? 처음에 뭐해?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밝히지 않아. 그 다음에 그 고인을 위해서 슬퍼하는 척해. 그러면 이제 달래주는 사람이 나오면 그 다음 행동은 그렇게 이제 술을 권한다는 얘기인 거죠. 계속 볼게요. 서로 잔을 건네고 담뱃불을 나누고 하면서 서너 순배쯤 하고 나면 궁금한 쪽은 그쪽이랑, 여기서 말하는 그쪽은 어느 쪽이야? 여기서 그쪽은? 그렇죠. 피해자 측을 말하는 거지. 피해자 측. 당연하지. 지금 아직 자기가 누군지 안 밝혔잖아.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그는 그제야. 물어보면, 신분을 물어보면 그제야 고치며 이렇게 하면 봉변을 면한다가 되는 거네. 이왕 손님 대접으로 술까지 권커니 잡거니 해온 사이인데, 그렇죠. 지금 이거 명함을 나중에 내면 새삼스럽게 술상을 걷어차며 대거리를 하려 든다면 누가? 피해자 측이 이미 경위가 아닌 거였다. 비록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를 놓친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봉변당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유자의 그 긍정적인 모습이라 본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유자가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자의 이 캐릭터를, 이 성격을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렇지, 교활한 거야. 됐어? 넘어갑니다. 요거는 좀 이렇게. 여기 보면 왼쪽에 방언과 비속어의 표현효가 나오죠? 여기다가도 별표해 주세요. 토속적인 정감과 사실성, 현장감을 획득한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야. 이 유자 소전뿐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제 그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성격을, 이런 특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자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요거 기억해야겠네. 작품에 해학적 분위기를 더해준다는 거. 요거 기억해 주세요. 해학적 분위기.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유자소전 마지막 이거죠. 봉변을 당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상황을 대처하는 모습을 비판적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될 수 있어? 아까 교활하다고 말할 수 있고, 유자의 업무 처리 방식은 정직하지 않고, 아까 교활한 거? 비효율적인 거 뭐겠어? 자기의 사비를 털어서 뭐 하는 거야?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비판적 수용의 예, 이거를 좀 주의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고 처리반이 나왔다는 말에 가만두지 않을 작정으로 눈을 홉뜨며 다가오는 이가 있으면 중간에 서서 볼썽사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책임의식이 들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이거 누가? 이렇게 하는 것도 누구야? 이거 누구야? 누구? 피해자. 피해자 측. 그러므로 그가 빈소에서 물리적인 대우를 면치 못했던 것은 노선상무 초기 얼마 동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봉변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수완, 유자의 수완의 모습, 수완이 좋은 거잖아. 수완 좋은 모습, 이게 이제 긍정적인 거라면,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의문스러운 혹은 교활한, 혹은 교활, 혹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또 장면은 어떤 거냐면, 그래, 이제 그 피해자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잖아. 이제 그 유자와의 갈등이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사실은 이거 유자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여기서 뭐냐? 이제 유가족이죠. 그냥 피해자들의 그런 가족을 보면 노인분들은 어땠다는 거야? 거동이 좀 불편한 분들이 있는데 침 놓는 법을 배웠어.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그분들을 위했던 거지.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 지금 또 거기서 뭐 몇 자리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기 위해서 또 풍수지리를 배우고, 지금 이런 모습들은 침 놓는 법이나 풍수지리를 배우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야? 이거 배려하는 모습이죠. 거기 나온 것처럼 지금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유자의 성품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 넘어갑니다. 총수에 대한 서술자의 평. 그러고 보면 총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고 사람을 부리는 꾀가 있었다. 총수는 유자의 능력을 높이 사서 곧 과장으로 올려주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승진은 불허하였다.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장이었다. 왜냐? 얘가 너무 잘해. 그리고 올고다. 얘의 주관도 뚜렷하고, 그러니까 그 이상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회사의 안 좋은 모습을 다 알면 얘가 찌를 것 같거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유자는 10년이 가도 과장이었다. 그렇게 능력이 좋은데 왜 그 위를 안 올리겠어? 딱 여기까지만 총수가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유자를. 그가 자리를 옮기면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만한 능력을 보이지 못하리라는 것을 총수는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됐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자의 성격 확인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에피소드죠? 사고를 낸 스페어 운전수 집에 갔을 때, 사망한 사람의 빈소에 갔을 때. 됐어?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 말하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유자의 가치관. 형편이 어려운 사람 돕거나 교통사고 처리를 원만하게 해낸 유자의 서술자가 높게 평가하는 것. 비판할 만한 것은 회사 사람에게 과한 도움을 받은 데에 대한 부담을 회사 사람에게 이거 누가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이거? 스페어 운전수. 그렇죠. 유자가 교통사고 뒤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장례식에서 유자 행동을 보고 유자가 피해자의 지인을 생각했던 유가들이 자초지종을 다 알게 된 뒤 기만. 기만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속았구나 이런 게 이제 기만이지. 그렇게 지금 유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확인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되겠죠? 유자소전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 고생했어.